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이르면 내년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탄도미사일의 전력화에 속도가 붙으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의 탄도미사일 경쟁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U로 추정된다. 에드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무-4가 올해 안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탄두 중량이 2TU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의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T까지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었다. 에드는 곧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에 나섰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현무는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2A, 사거리 300km, 현무-2B, 500km, 현무-2C, 800km, 탄도미사일과 현무-3, 1000km, 순항미사일이 있다. 군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하강 단계에서 활강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가능한 현무-2B 탄도미사일을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 기반인 현무-3 순항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 대신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다. 육군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현무-4 개발 계획이 수립되자 작전 개념을 바꿨다.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 과현무-2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먼저 초토화하는 개념을 수립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 체계화 대량 응징 보복, KMPR, 작전을 수행하는 5대 게임 체인저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3개의 벨트에 나눠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DMZ, 비무장지대, 인근 전방부터 후방지역에 이르기까지 3개 벨트, 권역, 13개 기지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벨트는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 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 TEL, 도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벨트는 DMZ 북방 90에서 120km에 구축됐으며 노동미사일 여단이 막고 있다. 사거리 1200km로 300기 이상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의 TEL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이다. DMZ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에서 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30대 안팎의 TEL 위에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ICBM급인 KN-08까지 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 2. 노커V, 미사일 주권 회복한 화력 덕후, 중국 전역 사정권. 서구권 무기체계를 운용하지만 화력 자산은 동구권만큼 보유한 대한민국, 화력 덕후, 란 별명답게 포병 전력과 미사일 전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개발의 족쇄라 여겨졌던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향후 우리의 국방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력 덕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신기전, 비격진천뢰, 천자총통 등 엄청난 수의 화포를 운용해왔습니다. 효종실록에도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은 오로지 화포를 숭상하는데 싸움터에서 갑자기 바람이나 비를 만나면 화포는 필시 쓸데 없게 될 것이니 활 쏘는 기에도 함께 쓰지 않을 수 없다 고 쓰여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화력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미사일은 1978년 9월 26일 발사에 성공한 백곰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시 개발을 맡았던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이었던 나이키 허큘리스를 참고해 백곰을 개발했는데요. 지대공을 지대지로 바꾼 백곰의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추진기관 등의 성능이 개량돼 모체인 나이키 허큘리스에 사거리보다 40km 더 긴 180km의 사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백곰의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주변국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 한서대 석좌 교수는 백곰을 공개하자 미국 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절단이 애들을 찾아와 어느 나라에서 얻은 기술인지 캐물었다 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미사일 개발 중단 압박을 받던 우리나라는 1979년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내를 골자로 하는 자체 규제, 미사일 개발 지침을 마련해 미국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때부터 42년 동안 우리 미사일 전력의 족쇄가 채워지는데요. 이 직후 12.6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백곰의 양산도 흐지부지됩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에 정통성이 취약했던 전두환 정권은 미국에 잘 보일 목적으로 미사일 개발 계획 자체를 폐기해버립니다. 당시 박사과정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던 안 교수는 미국 눈치만 보고 애드 연구 인력을 대량 해고한 전두환 정권의 행각을 우리 방위사업 역사의 큰 치욕이라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뒤 전두환 정권은 입장을 바꿉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경고와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 미사일 개발을 지시하게 됩니다. 앞서 이미 백곰의 차기 버전인 백곰-2위 설계도와 중요 부품 등을 개발해놨던 애드는 1985년 9월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의 근간인 현무-1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개발됩니다. 이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점차 커지면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1년 미사일 지침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가 500km까지 늘어납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는 2차 개정을 통해 최대 허용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최대 사거리 800km 적용 시 탄두 중량을 500kg로 제한하고 사거리를 5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은 원티유로,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2T까지 허용하는 방식이 합의됐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미사일 지침 개정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현무 시리즈 후속작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현무2A는 사거리 300km, 현무2B는 사거리 500km, 현무3B는 사거리 800km로 제작돼 실전 배치됐습니다.